안녕하세요.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일이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는데, 자, 어제는 우리가 2.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파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자, 이 선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상승 추세를 좀 가져가고 있을 때, 고점을 찍었던 구간이 바로 74,100원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4,100원을 가급적 지켜줘야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최근에 몇 번의 조정이 좀 있었었죠? 자, 차트를 좀 당겨 보면요. 자, 여기 선을 이렇게 긋고 나서 자, 그 밑으로 빠진 게 지난번에 한번 여기 조정을 보일 때 있었었고, 최근에도 이제 두 번이나 하락을 했다가 곧바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아슬아슬하게 74,000원에서 8만 1,000원, 2,000원 정도 이제 선을 그으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요 라인 안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는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특히 우리가 12월에 많은 수주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연말부터 수주 랠리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바뀌는, 추세가 바뀌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자, 12월에 실질적으로 SMR도 수주를 했죠. 그리고 대형 원전도 수주를 했고요. 가스 발전소는 카타르, 미국 이렇게 사이좋게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업종마다 사이좋게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밑으로 꺾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일단은 원전이 여기서 끝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자,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미국장에서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오클로가 하락을 꽤나 좀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가 6% 하락을 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지난 지지 라인을 이렇게 하락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20불 전후를 왔다 갔다 하다가 15불까지 이렇게 바닥을 깨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오클로인데, 자, 오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대 하락을 했죠.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선을 이렇게 이제 그을 수가 있겠죠. 이 지지선을 하락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클로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을 보시면 꽤나 높았어요. 193달러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77달러니까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가 50%가 넘게 고점 대비해서요. 꽤나 많은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때 연속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점 신호가 나타나자 꽤나 많은 마이너스 50%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단순히 계산을 좀 하더라도 여기 고점이 193달러고 현재가 지금 77달러니까 자, 반대로 해죠. 77 나누기 193달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60%. 자,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SMR 관련주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요? 제가 어제도 안내를 좀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상용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비용이 너무 비싸고, 킬로와트당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SMR을 상용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단가가 내려가는 이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주장들이 좀 나왔었고요. 금요일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2% 하락한 것도 지난 이제 새벽에 미국장을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한 거라고 봅니다. 외인들이 좀 팔았거든요. 자, 그러면 원전주가 지난 금요일에 외인 기관이 합쳐서 700억 넘게 매도를 했죠. 자, 그런 것처럼 미국 증시에도 SMR 관련주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히 나온 악재는 없고요. 하나가 딱 있었죠. 오클로 같은 경우는 내부자가 주식을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악재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거 외에는 딱히 나오는 악재들은 좀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SMR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되겠지만, 자, 전일자에 안내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면, 자, 미국의 원전을 50년 이상 연구 개발하고 관리했던 사람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SMR은 비용이 예전과 다르다. 특히 뉴스케일 파워에서 원래 2015년도에 건설하려고 했던 것도 비용이 3배나 급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미국 내에서 단 한 번도 제때, 그러니까 공기 지원이라고 하죠. 공기 지원 없이 제때 완공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이 예산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1년에 조 단위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도 제때 지어진 적도 없었고, 이 조립 라인이나 공급망도 쉽게 말하면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원자로의 용기의 용접 부위가 전부 다 오염이 되어 있었으며, 쉽게 고장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아주 오래됐다. 이렇게 주장을 좀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미국의 원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이었나요? 이 근처, 아무튼 정확하지 않은데 요 근처였어요. 이 근처에 파산을 하면서 제조 라인 공장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이제 설계나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원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왜 이게 우리 두산의 악재일까요? 저는 악재라고 보지 않아요. 특히 지금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물론 이제 설계나 생산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시공사들, 현대건설, 삼성물산 자, 이런 기업들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마침 공교롭게 연말이고요. 연말에 다소 지금 보수적인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죠. 산타랠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제대로 산타랠리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연말에는 기업들과 외국인들의 성과급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채약 실현을 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 26년이 됐을 때 새로운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두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SMR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럽도 가고, 그쵸? 그리고 북미도 이제 가게 되고 또 유럽의 대형 원전 같은 것들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스터빈과 풍력 발전까지 고려를 한다면 사실상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조정이 무서워서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실체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특히 원자로, 냉각기 이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나 기술력이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내려오면은 요 파란 선 74,000원 내려오면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게 환율 영향도 좀 있겠지만 일종의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신다면 내년이 특히 이제 월화 이틀 남았거든요. 내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조정이 깊어질 수는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지 여기 맞고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대응 전략을 모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하락 이탈을 할 경우 다시 한번 지지선을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 경우 이 1번, 2번 두 가지에 대한 대응 전략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미국에서 SMR이나 대형 원전을 만들지 못한다는 악재는 두산한테는 악재가 아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앞으로의 대응 전략, 매수매도 타점, 고점까지 끌고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 소통방에서 모두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소통방은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멘탈도 잡으시고 대응 전략도 만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업종이나 지수는 어떤 상황인지, 매수 매도 타점은 언제가 좋은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자, 여기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무료 신청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파란 색깔 보이시죠?
이 파란 색깔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신청서가 열려요. 자,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데 제목을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목을 눌러주셔야 무료 신청 링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클릭을 하셔서 세 가지를 입력할게요. 첫 번째, 소통방 입장, 대응 전략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입니다. 연락처가 있다고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 땡땡땡땡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종목명이니까 여기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두산.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소통방 입장 연락처 종목명 동의함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원전주가 지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많은 실질적인 공급 계약 수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랑 우린 달라요. 오클로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출이 나온 것도 없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 자회사 밥캡이 든든한 자금줄이었지만 이제는 에너빌리티에 매출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들도 많으니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의 원전주의 하락이나 환율의 인상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보수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여기서 우리가 비중을 줄이거나 탈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도주 매집주가 있고요. 주식 교육, 주도주 잡기 특강이 있어요. 자, 둘 다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필요하신 거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배 이상이라고 작성이 좀 되어 있는데요. 자, 시장에는 항상 주도주가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지금은 뭐죠? 로봇, 우주항공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자,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너무 많이 오른 거를 잡는 게 아니라 상승의 초입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스윙이기 때문에 2주에서 6주 정도 이게 기다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우린 PTS가 단기간에 6,000원에서 18,000원까지 3배가 올랐어요. 자,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상승을 알리는 추세를 바꾸는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눌림 구간이 발생을 하고 급등이 나옵니다. 자,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 적어도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린 PTS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로봇주 중에서 현대무백스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무백스도 여기 파란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13,000원까지. 그리고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여기가 이제 8,000원인데 벌써 2만 원을 넘겼거든요. 자, 누가 봐도 주도주고요. 이런 종목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SPG. 지금 로봇주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SPG도 마찬가지예요. 3만 원부터 9만 4천 원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대금 터지면서 추세의 전환을 알렸고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급등을 먹고 나오면 여기가 4만 원대거든요. 벌써 9만 원대까지 2배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쵸? 하나만 더 볼게요. 원이콜링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게 나와요. 자, 여기 만 원이었고요. 4만 1,9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종목은 벌써 4배나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로봇은 우리가 1월에 CES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주에서 더 큰 시세가 나올 건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데서 잡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로봇주 하나 준비를 좀 해놨고 또 하나는 바이오입니다. 자, 알지노믹스라는 종목이 2배 가까운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바이오예요. 일동제약은 어떤가요? 일동제약은 여기가 11,000원에 12,000원에 15,000원, 15,000원짜리가 벌써 45,000원까지 3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있죠? 현대약품. 자, 현대약품도 여기가 4,000원이에요. 그러면 9,000원까지 2배 넘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하신다면 2배 정도 수익을 내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도 강한 상승. 차트의 모양을 보세요. 2배, 2배가 아니죠. 얘는 5배 정도 올랐죠. 에임드 바이오는 어떤가요? 얘도 2배가 올랐습니다. 4만원부터 8만원까지. 그렇게 이뮤논시아도 마찬가지죠. 자, 이뮤논시아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6,600원, 6,700원. 자, 16,000원까지 2배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아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주도주 매집주 체크를 해서 맨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어디서 초입 구간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패턴의 반복을 계속 시장은 이뤄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존의 종목들을 들고 있기보다는 일부 비중을 이렇게 주도주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식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료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주도주를 어떻게 잡느냐. 남이 주는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결국 내 스스로 업종을 선정을 해서 그 업종의 대장주를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수 있는 방법. 지금으로서는 뭐 로봇, 바이오,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조방원이 강했다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반기에는 반도체, 로봇, 바이오가 강하니까 이 안에서 종목을 골라내고 대장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점 같은 것들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방문하셔서 상담 가능합니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좀 배워보신다면 앞으로의 주식 인생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계좌가 계속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벤트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거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이에요. 강세장 속에 업종별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대응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더 큰 상승을 먹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대응을 하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